반갑습니다. 영어 강사를 준비 중인 예비 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빈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빈칸은 앞에 밑줄 의미에서 말을 했지만 한 번 더 말을 하자면은 빈칸은 아무데나 뚫리지 않고 예상 가능한 곳, 글을 읽다 보면 예측 가능한 곳에 뚫린다. 그 예측 가능한 곳이라는 거는 주제와 연관된 곳이라던가 혹은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내용이 반복되는구나, 이거 넣으면 되겠네 하는 부분이 나온다는 것. 즉 주제를 파악하면서 읽고 어디가 반복되는지를 집중하면서 읽다 보면은 빈칸은 자연스럽게 풀리게 된다. 그럼 바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의 average life expectancy, 평균 기대 수명인데 미국에서의 평균 기대 수명이 rose, 올랐대요. 30년까지 올랐다.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을 읽고 우리가 이 글이 어떤 내용인지 파악을 하자 보면은 미국에서 기대 수명이 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요 정도는 머릿속에 넣고 읽어야 된다. 대다수인데 of that increase, 그 증가, 그러니까 기대 수명의 증가의 상당 부분은 여기 be credited to, 공을 돌리다죠. 그러니까 이런 기대 수명의 증가의 대부분에 있어서 그 공은 어디로 돌려진다? 발전인데 공공보건의 발전으로 돌려진다. 그러니까 기대 수명이 증가한 것은 공공보건의 발전 때문이다. rather than, 뭐라기보다는 의학의 발달보다는, 그러니까 의학이 발달해서보다는 공공보건이 발달해서 기대 수명이 올라간 거고, and 그리고 빈칸이 play a critical role,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대. 어디서? 이러한 발전에서. 그러니까 얘가 하고 싶은 말은 뭐다? 기대 수명이 증가했는데 기대 수명이 증가한 원인은 공공보건의 발달과 빈칸이다라는 건데, 우리가 여기까지 읽었을 때 빈칸을 채울 수가 있나요? 빈칸을 채울 수가 없죠. 왜? 아직 빈칸에 관련된 내용이 안 나왔으니까. 즉 빈칸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기도 전에, 우리가 글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기도 전에 이렇게 중간에 빈칸이 딱 나왔다. 그러면 빈칸을 바로 틀로 잡으시고 빈칸에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를 그래서 그냥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찾을 내용은 뭐다? 기대 수명에 크게 기여한 애가 빈칸이다. 빈칸이 기대 수명을 늘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빈칸 내용을 찾으시면 되겠죠. 뒤를 읽으면서. 근데 바로 뒤에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For example, 우리 예시를 왜 들죠? 앞에 있는 내용이 이해하기 어려울 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죠. 즉 예시는 어떻게 받아들이시면 되냐? 앞문장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한 번 더 말한다. 즉 앞문장을 패러프레이징 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시면 requirement, 뭔가 요구사항인데 어떤 요구사항이냐면 아이들은 백신을 맞아야 돼. 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즉 아이들은 학교에 가기 전에 백신을 맞아야 돼 라고 하는 그 조건이 중요한 역할을 했대요. 어디서? 줄이는 데 있어서. 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는 질병을 줄이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는 질병을 줄였다는 건, 이 부분, 백신으로 예방할 수 있는 질병을 줄였다. 이 부분은 다른 말로 말하면 기대 수명을 늘렸다가 되겠죠. 왜? 병에 안 걸렸으니까. 즉 기대 수명을 늘렸는데 뭐가 기대 수명을 늘리는데 일조했다고? 아이들한테 학교 오기 전에 백신 맞으라고 했던 그 requirement, 어떤 요구사항, 이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에 들어가면 된다? 빈칸에 들어가면 되겠죠. 자, 뭐가 기대 수명을 늘렸다? 백신 맞고 오라는 requirement가 기대 수명을 늘렸다. 이렇게 첫 번째로 빈칸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 말을 찾았고, 다음 계속 보겠습니다. 천연두와 소아마비인데 그것들은 once, 예전에는 feared하고 deadly disease, 되게 공포의 대상이고 치명적인 질병이었던 얘네들은, 얘가 동사죠, 없어졌대. 어디서? 서방구에서. 그러니까 인간에게 치명적인 이런 병들이 사라졌다는 건 또 똑같이 다른 말로 하면은 기대 수명이 늘어났다가 되겠죠. 와요. 동시에 the number, 수인데 어떤 수냐면은 새로운 홍역 케이스의 수, 그러니까 새로운 홍역에 대한 그 환자 혹은 그런 케이스의 숫자 또한 dropped, 떨어졌대. 30만 명 이상, 그러니까 1950년대에는 30만 명 이상이었는데 거기서 이 from하고 to를 보시면 되겠죠. fewer than 100, 100보다 적어졌대. 그러니까 옛날에는 30만 명 이상이 걸렸는데 이제는 100명보다 덜 걸린다. 그러니까 뭐가 됐다? 똑같이 기대 수명이 늘어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likewise, 마찬가지로 라는 뜻인데, 우리 이런 애들은 뭐 게다가 혹은 마찬가지, 이런 애들은 어떨 때 쓰이냐면은 앞의 내용과 본질적인 내용은 같습니다. 앞과 본질적으로 같은데 소재만 살짝 다르다.
그러니까 어쨌든 앞과 같은 내용이다라는 거를 좀 인식을 하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따르는 건데 뭐에 따르냐면은 광범위한 차량과 도로 안전 법규의 도입인데 언제 시작했냐면은 1960년대 중반에 시작한 광범위한 차량과 도로 안전 법규의 도입에 따라서 the number of highway death 고속도로의 사망 숫자가 decrease 감소했다. 대략 1966년에는 5만 1000명 정도였다가 2000년도에 4만 2000명으로 줄었다. 심지어 뭐 하는데도 the number of mile 그러니까 이동 거리죠. driven 운전되는 이동 거리는 매년 30%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동 거리는 늘어나서 사람들이 차를 더 많이 타고 다니는데 사망률은 줄었다. 어쨌든 얘도 무슨 얘기하고 있다? 기대 수명이 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기대 수명이 왜 늘었대? 광범위한 차량과 도로 안전 법규의 도입을 했기 때문에 기대 수명이 늘었대. 이것도 빈칸에 들어갈 수 있겠네. 빈칸 두 번째 뭐가 된다? 안전 법규가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을 두 개나 찾게 되었죠. 기대 수명을 늘린데 일조한 애가 누구야? 첫 번째 백신 맞고 오라는 요구사항, 두 번째 도로 안전 법규. 이 두 개로 인해 기대 수명이 늘었다고 했으니까 이것들이 빈칸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고 보기로 가시면 됩니다. 첫 번째 출산 통제. 아니죠. 이런 거 전혀 관련 없죠. 두 번째 균형 잡힌 식단. 이것도 아니죠. 빠른 진단, 초기 진단 이런 말도 안 나왔고 과학적인 연구 얘도 안 나왔죠. 5번 법적인 간섭이래요. 법적인 간섭과 이게 되겠죠. 저 법적인 간섭. 법적으로 어떻게 간섭했어? 백신 맞고 오라고 간섭했죠. 말이 되네. 두 번째 법적으로 또 어떻게 개입을 했어? 도로교통법이라는 거를 도입을 했죠. 즉 몇 번이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이 된다? 5번이 빈칸에 들어갈 수 있는 말이 된다. 3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contribution 공헌 중에 하나인데 어디에? 비판적인 이론가들의 공헌 중에 중요한 것들 중 하나는 concern 관련 있다. 지식의 생산과 관련 있다. 자, 바로 틀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비판적인 이론가들이 어디에 공헌했다? 지식의 생산에 공헌을 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식을 생산하는데 뭔가 공헌을 했다. 이게 우리가 읽고 있는 글의 큰 틀이 될 거니까 읽어보시면 자, given 고려할 때 자, 뭐를 고려하느냐? 전달인데 지식의 전달이 필수적인 활동이래 학교에서. 다시 지식의 전달이 학교에서 필수적인 일이다라는 거를 고려해 볼 때 비판적인 학자라는 건 앞에 나온 비판 이론가가 되겠죠. 그러니까 비판적인 학자들인데 교육 분야에 있는 비판적인 학자들은 특히 consult with 관련이 있었대. 뭐랑? 어떻게 지식이 생산되는지와 관련이 있었대. 어떻게 지식이 생산되는지. 즉 비판 이론가들은 어디에 신경을 썼다? 지식 생산에 신경을 쓰고 지식 생산에 공헌을 했다. 이 내용이 뭐가 되고 있다? 반복되고 있다. 다음 the scholar 그 학자들은 주장했대. 그 학자라는 거는 비판 이론가들이 되겠죠. 비판 학자들은 주장했대. a key element 중요한 요소인데 사회적인 부정의에 대한 요소래. 그게 뭐 포함하고 있다는 거야. 클레임 주장을 포함하고 있대. 어떤 주장을 포함하고 있냐면은 특정한 지식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고 보편적이다 라는 주장을 포함하고 있대. 그럼 다시 이해해 볼게요. 비판학자들은 주장했어. 주된 요소야. 사회의 부정의함에 대한 주된 요소래. 사회적인 부정의. 부정의는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부정의의 중요한 요소는 한 가지 주장을 포함한다는 건 한 가지 주장과 관련이 있다는 거니까 이 대이하가 뭐 하다는 거야? 부정의하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게 부정의하냐면은 지식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고 보편적이다 라고 하는 그 주장은 사회적으로 정의롭지 못하다. 즉 안 좋다라는 거죠. 우리 뭔가 살짝 소재가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를 느끼셔야 됩니다. 뭐하다고? 지식이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고 보편적이다 라는 내용이 정의롭지 못하대. 그러니까 이게 안 좋다는 거죠. 이렇게 약간 뭔가 소재가 변경되려나 하는 느낌이 옵니다. 다음 읽어보면 an approach 접근인데 뭐에 근간하냐면은 비판적인 이론에 근간해서 즉 계속 나오고 있는 이런 비판 이론가와
같은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비판적인 이론가들에 근거하면은 이 접근법이 call into question, 의문을 제기한데 the idea, 생각에다가 의문을 제기한데 어떤 생각이냐면은 객관성이 바람직하고 가능해 라고 하는 생각에 의문을 표현돼. 다시 객관성이라는 게 바람직하고 가능해 라고 하는 거에다가 의문을 제기한다는 거는 그게 가능하다는 거야, 안 가능하다는 거야? 가능하지 않으니까 의문을 제기하겠죠. 그러니까 뭐가 반복된다, 이 내용이 또 반복이 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얘네들은 안 좋은 애들. 다음 보시면 the term, 용어인데 사용되는 거야, 설명하기 위해. 이러한 way of thinking, 사고방식을, 지식에 대한, 다시 지식에 대한 이러한 사고방식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용어는 뭐냐면은 지식은 사회적으로 구성된다 라는 거래. 지식이 사회적으로 구성된다. 다시 이해해보면은 지식에 대해서 이런 사고방식을 설명하는 용어래. 지식에 대한 이러한 사고방식은 뭘까? 비판 이론가들의 생각이죠. 객관성은 바람직한가? 객관성은 가능한 건가? 라는 그 사람들의 의문. 이러한 의문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용어가 뭐다? 지식은 사회적으로 구성된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비판 이론가들이 말하는 건 뭐다? 지식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고 보편적인 게 아니라 지식은 사회적이다. 사회적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얘가 뭐가 되겠다? 이 글의 주제가 될 확률이 높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읽으시면 되겠죠. 쭉 읽어보시면은 우리가 refer to knowledge, 언급할 때 지식을 뭐라고 언급하냐면은 사회적으로 구성됐다라고 언급할 때, 다시 지식은 뭐다? 사회적으로 구성됐다 라고 언급할 때 우린 이걸 의미하는 거래. 지식은 reflective, 반영한데 뭐를 반영해? 가치와 흥미를. 누구의? 사람들인데 그 지식을 만들어낸 사람들의 가치와 흥미를 반영한다라고 생각한대. 다시 지식을 만든 사람들의 가치와 지식을 만든 사람들의 흥미를 반영한다는 거는 객관적이야, 주관적이야? 객관적이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은 뭐다? 지식은 객관적일 수가 없다라는 걸 말하는 거죠. 다시 지식은 그 사람들의 가치와 흥미를 반영하니까 지식은 객관적일 수가 없다. 그럼 객관적이지 않고 뭐다라는 거야? 사회적이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얘가 계속 반복이 되는구나. 다음 this concept, 이러한 개념이라는 건 앞문장이겠죠. 지식은 사람들의 가치를 반영한다라는 그런 개념은 capture, 포착하고 있대. 이해를. 어떤 이해냐면은 모든 지식과 모든 아는 것을 위한 수단은 빈칸하다라는 걸 담고 있대. 다시 이러한 개념이라는 거는 지식은 사회적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지식은 사회적이야 라는 그런 게 이해를 담고 있대. 어떤 이해를 담고 있냐면은 지식과 뭔가를 아는 것은 빈칸하다라는 건데, 자,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왔던 글의 주제가 이제 뭐야? 지식은 사회적이다. 지식은 사회적이야. 지식은 사회적이야. 지식은 사회적이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마지막에도 결국 뭐가 들어가겠어? 이러한 컨셉은 말하고 있는 거야. 지식과 무언가를 안다는 거는 빈칸하다, 즉 사회적이다 라는 말이 들어가면 되겠죠. 왜? 이게 주제이면서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빈칸에는 반복되는 말이 들어간다. 그래야 유추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회적이라는 말을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1번 go through, 겪는다. 객관적인 평가를 겪어야 된다. 객관적인 평가라는 말 나오지도 않았죠. 두 번째, 사회적인 맥락과 연결된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가 된다? 답이 된다. 사회적인 맥락과 연결된다는 거는 그냥 사회적이라는 거죠. 답은 2번. 3번 보시면 대중의 비판을 쉽게 허락하지 않는다. 비판 얘기 안 나왔죠. 4번 universal, 보편적이래. 우리 지식은 보편적이지 않다 그랬으니까 4번도 아니고. 지식은 연결된대. 다양한 학문 분야와 학문 분야 안 나왔으니까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이 뭔가 한국말로 해석된 걸 봐도 이해가 좀 어렵기 때문에 조금 집중해서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리학의 학생들, 그러니까 윤리학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은 perplexed 하면은 뭔가 혼란스러운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윤리학을 배우는 사람들은 혼란스럽대. 분류해야 되는지 아닌지, 그들의 과목 즉 윤리학을 과학으로 분류해야 되는지 예술로 분류해야 되는지 다른 것으로 분류해야 되는지 굉장히 혼란스럽다. 그러니까 이 글이 하고 싶은 말은 뭐다? 윤리학은
어디에 속하나 정도로 첫 문장을 받아들이시면 되겠죠. 두 번째 보겠습니다. The objection, 그러니까 거부하는 거죠. 뭐를 거부하는 거냐면은 포함시키는 거야, 윤리학을 과학에다가. 즉 과학에다가 윤리학을 포함시킨다는 것, 그것에 대한 거절은 과학은 deals with what is, 그러니까 다룬데 뭐 현존하는 거,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의 존재하는 것들을 다루는 반면에 윤리학은 말하자면 관련 있다, 뭐랑 되어야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윤리학은 과학에 들어갈 수 없다가 되겠죠. objection. 그럼 정리를 한 번 더 해보자면 윤리학이랑 뭐랑 비교했다? 과학을 비교했다. 비교 대상은 항상 머릿속에 좀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윤리학은 뭐랑 관련이 있다? What ought to be, 되어야 하는 것과 관련이 있고, 과학은 뭐랑 관련이 있다? 존재하는 것, 있는 그대로 있는 것. 그러니까 뭔가 다르죠. 과학은 지금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윤리학은 넌 앞으로 이렇게 되어야 돼 라고 하는 것과 관련이 있으니까 둘은 뭔가 같은 분야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겠죠. 다음, 이것은 at the first glimpse, 언뜻 보면 appears to be a valid, 타당해 보이고 유용한 구별처럼 보인대. but, 그러나 반대의 역접이 나오겠죠. 성숙한 숙고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것은 reveal, 드러낸다. 뭐를 드러내냐면은 그것은 피상적이고 완전히 진실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윤리학과 과학은 다른 거야. 윤리학은 되어야 하는 거고 과학은 존재하는 걸 배우는데, 이러한 차이가 superficial하고 완전히 진실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는 결국 윤리학과 과학은 다른 게 아니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과학과 윤리학을 우리가 분리해서 생각하는데 과학이랑 윤리가 같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여기서 말을 하는 거죠. 이렇게 뭔가 틀이 조금 바뀌어졌다. 다음 읽어보시면 much of the confusion, 혼란과 오리엔테이션은 어디로 향하는 건데 디스가 붙었으니까 향하지 못하는 것, 즉 뭔가 방향의 상실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혼동과 상실인데 어디서? 현대 윤리학에서 발생하는 방향의 상실과 혼란의 대부분은 추적이 된대. 어디로 추적되냐면은 이러한 거절로 추적이 된대. 다시, 얘네가 혼란스러운 대다수의 것들이 이러한 거절로 추적된다는 거는 이러한 거절이 뭐가 된다? 원인이 된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윤리학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원인이 무엇이냐면은 recognize를 거부하는 거야. 뭘 인정하는 거? 윤리학은 물리와 마찬가지로 윤리학은 관련이 있대. 실제로 실존하는 상황과 관련이 있고 에너지와 관련이 있는데 어떤 에너지냐면은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결과를 내는 그 에너지와 관련이 있다. 이런 사실을 거부한다는 거지. 이해되시나요? 자, 다시 이해해보면은 윤리학에서의 혼동을 발생하는, 혼란을 발생시키는 대부분의 것들이 traced, 추적이 된대. 어디로? 거절로 추적이 된대. 그러니까 거절했으니까 이런 혼란이 발생한다는 거는 이거를 거부하지 않으면 되겠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거부하지 않으면 혼란이 안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뭘 거부하지 않으면 되냐면은 윤리학은 뭐랑 관련이 있다? 현존하는 상황과 관련이 있다. 또는 에너지는 에너지인데 명쾌하게 설명 가능한 결과를 가진 에너지라는 거는 어쨌든 지금 현재 존재하고 내가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현존하는 에너지,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에너지와도 관련이 있다라고 말을 한다. 그럼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 윤리학의 혼동은 윤리학이 현존하는 상황과 관련되어 있고 윤리학이 어떤 실제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 에너지와 관련이 있어라는 사실을 거부했기 때문에 혼란이 발생한대. 그럼 이것들을 거부하지 않으면 상황 해결이 되겠네. 즉 윤리학은 뭐랑 관련이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된다. 윤리학은 현존하는 상황, 혹은 명쾌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 에너지, 현존하고 있는 그 에너지와 관련이 있다라고 받아들이면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뭐를 떠올려야 되냐? 아까 처음에 윤리학과 과학을 비교를 했습니다. 윤리학은 되어야 하는 애고 과학은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애들을 다뤄. 그렇기 때문에 둘은
같은 과목으로 엮일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윤리도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이 상황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글에서 하고 싶은 말은 뭐다? 윤리도 과학과 마찬가지로 뭔가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되겠죠? 아무튼 in the first place, 어쨌든 우리의 의견인데 뭐에 관한 우리의 의견이냐면은 what ought to be, 우리가 되어야만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은 부족할 수 있대. 뭐가? 권위가 모자라질 수도 있대. 자, 여기서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되어야만 하는 것에 대한 의견이래. 다시, 우리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뭐지? 뭐와 관련된 거? 과학이야, 윤리야? 윤리죠, 윤리. 우리가 되어야만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야? 윤리를 말하는 거야, 윤리. 다시, 우리가 되어야만 하는 것, 즉 윤리에 대한 우리의 의견은 lack authority, 권위가 모자라진대, 즉 설득력이 없어진대. 그러니까 안 좋은 거잖아, 안 좋은 거. 윤리가 설득력이 없어진대. 만약 빈칸한다면 윤리에 대한 설득력이 없어진대. 자, 이게 앞에 나온 말과 똑같은 거죠. 윤리가 언제 혼란이 발생해? 윤리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과 관련이 없어라고 생각하면은 혼란이 온대. 똑같이 윤리에 대한 우리 설득력이 언제 떨어지겠어? 윤리는 실제로 존재하는 거를 가르치는 거야라는 거를 부정한다면 권위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빈칸 문장은 살짝 꼬아져 있긴 하지만 앞에 나온 문장과 정확하게 똑같이 반복되는 내용이다. 그래서 여기 opinion of what ought to be를 윤리로 첫 번째로 패러프레이징 바꾸실 수 있었어야 되고, 왜냐면 앞에서 윤리는 ought to be와 관련이 있다고 했으니까. 즉 윤리가 언제 lacks authority, 혼란이 발생되느냐? 만약 빈칸한다면, 현존하는 상황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바로 가지고 빈칸으로 가시면은 1번 ignore, 부정한대, 무시한대. 이미 존재하는 거를 무시할 때 발생한다. 이미 존재하는 거를 무시한다는 거는 현존하는 것을 무시한다라는 게 되겠죠. 즉 몇 번이 답이 된다? 바로 1번이 답이 된다. 이미 존재하는 걸 무시한다. 즉 현존하는 상황을 무시한다. 관계없다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말이니까 1번이 답이 되는 거고, 2번부터 보면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부당하게 대한대. 이런 말 나왔나? 안 나왔죠. 3번 윤리학이 즉각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 즉각적인 행동 이런 거 안 나왔죠. 윤리학이 상상의 세계를 만들지 않는다면 이런 거 안 나왔죠. 5번 윤리학이 과학이 하는 일을 과대평가한다, 이런 말도 안 나왔죠. 즉 윤리학은 뭐다? 실존하는 상황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실존하는 상황을 무시하게 되면 윤리학은 권위를 잃어버린다가 되겠죠. 그 답은 1번을 써시면 된다. 뒤에도 그냥 마저 읽어보면은 anyone, 어떠한 것들인데 우리의 가장 공상적인 꿈들, 그러니까 가장 비현실적인 꿈들 중에 어떠한 것도 동등한 힘으로 명령할 수 있대. 우리 현재 노력을 뭐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주장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개념인데, 자 또 나왔죠. What ought to be, 얘는 뭐다? 윤리학이다. 그러니까 윤리학에 대한 우리의 개념이 어쨌든 간에 related, 연결되어 있다, 현재와. 다시, 우리의 윤리학에 대한 개념이 어쨌든 현재와 연결되어 있어라고 주장하지 않는 건 안 좋은 거죠. 윤리학은 현재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즉 안 좋은 말이네. 윤리학이 현재와 관련이 있어 라고 주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모든 비현실적인 꿈에다가 똑같은 힘으로 노력을 한대. 그러니까 가능해 보이는 일, 뭔가 실현 가능한 일에다가 더 노력을 하고, 안 그런 것에다 노력을 덜 해야 되는데 다 똑같은, 모든 일에 똑같이 노력을 해버린대. 그럼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어쨌든 안 좋은 게 되겠죠. 즉 윤리학이 현실과 관계돼 있어 라고 주장하지 않으면 안 좋은 일이 생기니까 윤리학은 현재와 관련이 있어 라고 말해라 라는 거겠죠. 윤리는 뭐와 관련이 있다? 현재와 관련이 있다. 다음, 심지어 이런 관점으로부터도 윤리학은 그 이상이어야 된대. 뭐 이상? 가상의 상태를 고려하는 것 이상이어야 된대. 그 가상의 상태는 뭐다? 충족시키는 거다. 우리의 가장 높은 도덕적인 갈망을. 자, 얘도 마찬가지 말이 어려운데 뒤에부터 보면은 우리의 가장 높은 도덕적인 열망을 충족시키는 가상의 상태라는 건 뭐지? 다시, 우리가 도덕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상태로 가야 돼. 엄청난 이런 선의 상태로 가야 돼라는 그 갈망은 우리가 되어야 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이렇게 돼야만 해, 이런 상태가 돼야만 해 라는 그런 가상의 상태를 고려한다는 거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만 고려한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거보다 뭘 더 해야 된다, 이거보다 더 해야 된다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되라는 가상의 상태에다가 뭐까지 해라? 현존하는 상황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문장이 말이 되게 어렵고 추상적이어가지고 이해하기가 조금 힘들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해하기 힘들어도 우리가 어쨌든 이 앞문장까지 읽었을 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은 뭐다? 윤리는 뭔가 현존하는 상황과 연관이 되어 있다. 이 정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이거를 토대로 opinion of what ought to be가 윤리학을 나타내는 말이구나. 그래서 윤리학이 언제 혼란에 빠지냐? 현존하는 상황과 관련이 없다. 이렇게 패러프레이징을 했으면 조금이나마 문제를 풀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패러프레이징 연습 꼭 하세요.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도치된 거죠, 전치사가. 이게 주어입니다. 어쨌든 개인주의의 그 중심에는 놓여있다. 믿음이 놓여있는데 어떤 믿음이냐면은 각 개인들은 구성한다는 거야. 그 사람의 우주에서 중심을 구성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뭔가 당연한 말이죠. 개인주의는 뭐다? 개인이 우주의 중심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At first glance, 그러니까 우선 이거는 seems to be a view, 관점처럼 보이는데 어떤 관점이냐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되게 열려서 포용할 만한 관점은 아니래. 그러니까 어떤 게 개인주의라는 게 사람들이 막 환영하는 관점은 아니래. 즉 개인주의는 뭐 한다? 사람들이 싫어한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개인주의는 사람들이 싫어한다. 우리는 after all 어쨌든 간에 빈번히 들어 찾아보라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말을 듣는데, 그러니까 다시 개인주의는 내가 우주의 중심인데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다른 사람들을 찾고 다른 사람을 보살피라는 말을 듣는데, 즉 다른 사람들을 보살피고 다른 사람들을 찾아라 라는 거는 개인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집단으로 행동하라는 거죠. 즉 개인주의를 안 좋게 본다는 거죠. 일단 moreover 나왔네. 앞에 있는 내용과 방향은 똑같게 소재만 다르게. 자, 어떠한 사람도 really likes, 정말로 좋아하지 않는데, 사람인데 명백하게 자기중심적인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데, 명백하게 자기중심적이라는 거는 개인주의인데 개인주의를 좋아한다 안 한다? 안 좋아한다. 즉 여기까지 뭐한다? 개인주의를 사람들이 싫어한다 라는 내용이 반복되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근데 뒤에 뭐가 나왔다? 그러나가 나왔다. 역접 앞에 있는 내용이 소재가 반대 방향으로 틀어질 거다. 자, 그러나 우리는 admit, 인정해야 된대. 터그 밑에 있죠? 이끌림, 뭐에 대한 이끌림? 자기중심적인 삶에 대한 이끌림이 강하고, 자기중심적인 삶에 대한 그런 이끌림이 유혹한데 우리가 숨기기로, 이기적인 의도를 숨기기로 유혹한대. 뭘 이용해서? 언어를 사용해서. 이기적이지 않은 언어를 사용해서. 자, 다시 however 앞에서는 뭐라 그랬어? 개인주의는 나쁜 거라 그랬어. 근데 역접이니까 however 뒤에서는 뭐래?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삶에 대한 이끌림을 인정해야 된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린 뭐 할 수밖에 없다? 이기적일 수밖에 없다. 또 이기적이니까 이기적이지 않은 말을 하면서 어떤 행동을 한다? 이기적인 행동을 한대. 그러니까 어쨌든 다시 however로 틀이 바뀌긴 해서 어떤 내용이 됐어?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개인적이다, 어쩔 수 없이 이기적이다 라고 내용이 다시 돌아왔죠. 그러니까 어쨌든 돌고 돌아서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은 뭐겠어? 인간은 이기적이다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겠죠. 이 정도로 파악하고 쭉 읽읍시다. 만약에 we are honest, 우리가 정직하다면 우린 또 인정할 거야. 많은 것인데 우리가 하겠다고 주장하는 많은 것이, 우리가 희생적으로 하겠다고 주장하는 일들, 또는 단지 그 일들이 right, 올바르기 때문에 우리가 할게라고 주장하는 그런 일들은 정확하게 same action, 같은 행동이래. 오와 같은 행동, bring, 가져오는 거죠. 우리한테 개인적인 이익을 가져오는 것과 같은 행동이다.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희생해서 이거 할게, 혹은 내가 하는 게 옳은 일이니까 내가 할게
라고 주장하는 건 결국 어떤 행동이다? 우리한테 이익을 가져오는 행동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기적이지 않게 보이게 하는 행동도 사실은 이기적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뭘 말한다? 인간은 개인적이다라는 걸 말한다. 즉 내용이 계속 반복이 된다. 읽어보시면 약간의 편향되지 않는 조사래, 우리의 동기에 대한. 그러니까 편향되지 않은 상태로 우리의 이런 동기들을 보자면 it is hard to deny, 부정하는 게 어렵대. 그러니까 부정할 수 없다는 거지. 뭘 부정할 수 없어? 우리는 강한 bias, 편향을 가지고 있대. 어딜로? 우리의 개인적인 흥미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개인적인 흥미에 편향되어 있다. 우리는 뭐하다? 개인적이다. 계속 반복되고 있죠. Thus, 따라서 뭐에도 불구하고 what we may say, 우리가 말할지도 몰라. To the contrary, 우리가 반대로 말할지도 모르지만 not hard, 어렵지 않대. To make the case, 주장하는 게 어렵지 않대. 빈칸이라고 주장하는 게 어렵지가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주장할 수 있어? 앞에 있는 내용들을 토대로, 반복되는 거를 토대로 빈칸에 넣어보면 우리가 뭐라고 주장할 수 있어? 인간은 개인적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겠죠. 이렇게 빈칸을 넣으시면 됩니다. 개인적, 개인적, 개인적 반복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빈칸 보시면 우리의 흥미는 stem from, 기인했다. 어디서? 우리가 보는 걸로부터 기인했다. 이런 거 개인적과 연관없죠. 2번 more way, 더 많은 방법이 있대. 다른 사람들을 도와줄 많은 방법이 있대. 이것도 아니죠. 이거는 이기적인 게 아니라 이타적인 거니까. 3번 경계인데 이성과 본능의 경계라는 건 안 나왔죠. 4번 우리는 더 self-centered, 더 자기중심적이래. 뭐보다? 우리가 인정하는 수준보다 우리가 알고 보니까 더 자기중심적이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뭐다? 인간은 개인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몇 번이 답이다? 4번이 정답이 된다. 5번 우리는 강하게 통치받는다. 사회적으로 지향받는 동기에 의해서 강하게 지배당한다. 사회적으로 지향받는 동기에 따라서 행동한다는 거는 개인적인 행동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답이 될 수 있는 거 몇 번이다? 4번이다. 그래서 여기서 빈칸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